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평생 당뇨 환자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단 채 매달 꼬박꼬박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와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는 것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55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하고 외로운 양심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동료 의사들에게는 현실을 모르는 늙은 의사의 이상론이라며 비난받을지도 모르고 제약회사로부터는 불편한 시선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 합병증의 공포에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당신의 삶의 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면서요? 그냥 이렇게 약 먹고 살다 죽는 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55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을 완전히 뒤집으려 합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와 올바른 노력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10년이 넘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손가락을 찔러가며 혈당을 재고 먹고 싶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했던 한 환자분이 단 7달 만에 모든 약을 끊고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셨던 일도 제 진료실에서는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가 70을 넘었든 80을 넘었든 상관없습니다. 10년, 20년 넘게 지긋지긋한 당뇨를 알아오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당뇨 졸업을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 그 길고 외로운 여정의 지도를 당신의 손에 쥐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당뇨 인구가 2200만 명을 넘어 5명 중 2명이 당뇨거나 당뇨 전 단계인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환자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고 있는 88세의 내분비내과 의사 박진우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도 반드시 당뇨를 졸업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제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담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이 느끼는 질병 부담, 즉 삶의 질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질병 부동의 1위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혈당이 오를까 노심초사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끔찍한 합병증의 공포에 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초 신경이 망가져 발을 잘라내고 신장이 망가져 평생을 기계의 의지에 투석을 하고 망막이 망가져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그 끔찍한 합병증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주 다행스럽게도 당뇨를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끔찍한 합병증의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생 당뇨를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셨겠지만 그 무서운 합병증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단 한 번은 당뇨 졸업이라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만 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절망의 늪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외로운 외침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제 의사 인생 55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걸고 깨달은 진실,
당신도 반드시 당뇨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도 한 단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평생의 족쇄에서 해방시켜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은 당신이 지난 몇 년간 병원에서 성적표처럼 받아들고 안도하거나 절망했던 그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신 몸의 절반의 진실만을 말해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당화혈색소 수치 하나에 모든 것을 겁니다. 수치가 6.5% 미만으로 내려가면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안심하고 7%를 넘어가면 이제 합병증이 오겠구나 절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5년간 당화혈색소 수치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몇 년 뒤 심각한 합병증으로 다시 저를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독에 금이 가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저 위에서 더 많은 물을 더 세게 들이부어서 수위를 간신히 맞추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당화혈색소는 독 안의 수위일 뿐 독 자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진짜 몸 상태, 즉 독이 얼마나 깨지고 금이 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추가 검사를 통해 독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즉,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열쇠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세포의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잘 안 먹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인슐린 분비능 검사입니다. 당신의 췌장, 즉 인슐린 열쇠를 만드는 공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셋째는 합병증을 미리 예측하는 모세혈관 상태 검사입니다. 온몸 구석구석 퍼져 있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이미 막히거나 터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대기업의 부장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잦은 회식과 불규칙한 식사에도 불구하고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당화혈색소 수치를 6.3%로 아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아주 관리를 잘하는 모범적인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이 3가지 추가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당화혈색소도 좋은데 굳이 비싼 검사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하시는 일도 보고서의 최종 결론 숫자만 보시진 않으시죠?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데이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지못해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앞에 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당화혈색소는 분명 6.3%였지만 그의 췌장은 정상인의 3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는 최악이었고 모세혈관 검사에서는 이미 초기 망막병증의 징후까지 보였습니다. 그는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그의 몸속은 이미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몸 상태를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자리를 줄이고 맵고 짠 음식을 끊었으며 점심시간마다 회사 주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저는 인슐린 저항성의 주된 원인인 간 기능 저하와 지방간을 개선하는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간이 건강을 되찾자 그의 몸은 마치 마법처럼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치료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당화혈색소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몸 상태를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당뇨 졸업으로 가는 흔들리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은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뚱뚱하지 않고 오히려 말랐는데도 혈당이 높다면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양인의 당뇨와는 근본부터 다른 한국형 당뇨의 가장 큰 비밀이자 비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뇨라고 하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은 하지 않는 배가 나온 비만한 몸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서양의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하며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의 절반은 전혀 비만하지 않거나 오히려 저체중인 마른 당뇨 환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서양의 치료법처럼 살을 빼면 혈당이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하고 무지한 처방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저를 찾아와 눈물로 하소연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마른 체질인데 왜 혈당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밥 한 숟가락만 더 먹어도 혈당이 춤을 추니 먹는 것이 두려운데 그렇다고 굶자니 여기서 살이 더 빠지면 정말 쓰러질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이나 유행처럼 번지는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오히려 췌장 기능을 더욱 망가뜨리고 근육을 소실시켜 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당뇨의 두 번째,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슬픈 비밀은 바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췌장의 크기가 작고 그 기능 또한 약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신체 조건이 동일한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췌장 크기는 평균적으로 12%나 더 작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은 무려 36.5%나 떨어졌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로 치면 경차 수준의 작은 엔진을 가지고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처럼 대형 트럭처럼 음식을 싣고 달리려고 하니 엔진이 금방 과열되고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인에 비해 훨씬 젊은 나이에 훨씬 마른 체격으로도 당뇨에 걸리기가 쉽고 한번 당뇨가 생기면 췌장이 금방 지쳐버려 악화되기도 훨씬 쉽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분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직하신 아주 고운 분이셨습니다. 키는 160cm에 몸무게는 45kg, 누가 봐도 가녀린 체격이었지만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10%가 넘었고 그녀는 깊은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차가웠던 자신의 체질을 원망하며 그녀는 음식을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혈당을 올리는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체중 감량이 아닌 오히려 췌장 기능 회복과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는 것에 치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약해진 췌장의 기능을 되살리고 기력을 보충하는 한약재를 처방하는 동시에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여 근육량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먹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상담하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석 달 만에 오히려 체중이 5kg 늘어보기 좋게 살이 올랐고
혈당은 거짓말처럼 안정되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던 날, 그녀는 제게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지난 주말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빵집에 가서 맘껏 빵을 먹었습니다. 혈당도 괜찮았어요. 이제야 다시 살맛이 납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약한 췌장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한국형 당뇨 치료의 핵심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에 구부정한 등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췌장이 위치한 등 쪽 흉추 7, 8번 주변의 압박을 줄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기력을 보하고 췌장 세포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황기라는 약재를 구해서 차로 연하게 끓여 물처럼 수시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만약 마른 당뇨라면 당신의 치료법은 서양인과 달라야 합니다. 살을 빼야 한다는 낡고 위험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의 작고 약한 췌장을 어떻게 보듬고 회복시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몸의 종류와 체질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당뇨 졸업으로 가는 두 번째 황금 열쇠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지긋지긋한 당뇨약을 끊고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미 당신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대 원칙의 준수와 궁극의 식사법 실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행하신다면 당신의 몸은 약 없이도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뇨 졸업을 위해 집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제55년 진료 인생의 정수가 담긴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최소 4시간 동안은 맑은 물 외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 한 조각, 우유 한 잔, 견과류 한 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저녁 공복 시간은 하루 종일 시달린 당신의 췌장이 비로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둘째, 당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든 찾아서 꾸준히, 특히 우리 몸 근육의 70%가 모여있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 이 창고의 크기를 늘려놓으면 식사 후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매일 밤 최소 7시간 이상,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이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을 뿜어내게 만들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을 폭등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탁상 달력입니다. 저는 제 모든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공복 혈당을 재서 이 달력에 직접 숫자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혈당이 유난히 높거나 낮은 날에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어제의 하루를 복기하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에 소주 11시 취침하는 경우는 185, 저녁 6시 식사 후 4시간 공복, 8시 반에 30분 산책, 10시 취침하는 경우 115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복 혈당 달력입니다. 이것을 석 달만 꾸준히 기록하면 당신은 그 어떤 명의보다 당신 몸에 대해 더 잘 아는 최고의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자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데이터로 파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법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궁극의 팁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를 할 때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부터 드시지 마십시오.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십시오.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 방어막을 쳐줍니다. 그 다음으로 두부, 생선, 고기,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밥을 평소의 절반만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 역시 어렵고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벽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내려갔다 올라오는 벽 스쿼트나 실제 의자를 뒤에 놓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의자 스쿼트로 하체 근육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뇨에 좋다는 특별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나쁜 음식, 즉 설탕, 밀가루, 흰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온갖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혈당 관리에 1000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 안 먹는 것이 당뇨에 좋다는 값비싼 영양제를 평생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 3대 원칙과 거꾸로 식사법, 이 네 가지만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약이라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내재된 힘을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